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기계를 강의하는 임종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계 연력학 시간입니다. 기계 연력학은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 행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계 연력학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그 연력학의 기초사항으로 먼저 기계 연력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이냐 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많은 용어가 있어요. 그러한 용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다음에 단위요. 유닛이죠. 우리가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단어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 열량, 비열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고요. 다음에 이제 현열과 잡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좀 생소한 용어죠. 이게 어떠한 것인가 좀 알아보겠고, 압력,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 비체적 비중량,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냐, 그리고 동력, 즉 파워죠. 파워요. 그건 어떻게 표시되면서 계산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전열 관계예요. 전열, 열이 전달되는 게 이제 전열이죠. 그런 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력학의 기초사항으로 기계 연력학이라는 게 뭐냐 보면, 연력학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갈 적에 여러 가지 현상, 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연력학이고, 이러한 연력학에서 나오는 현상이나 작용 같은 것을 실질적인 실효적인 기계에 적용했을 적에 그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연력학을 실제적인 기계에 적용했을 적에 나타나는 제 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분야가 기계 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은 열 플러스 역학이라는 얘기예요. 역학.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Q예요. 이게 열이고 Q고, 이게 역학이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일. 그래서 열과 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연력학이에요. 열과 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연력학인데, 기계 연력학은 뭐냐? 기계 연력학은 기계 플러스 연력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과 일에 대한 그 내용을 기계 쪽에 적용시켰을 적에 나타나는 재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기계 연력학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열기라는 것은 열을 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계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내연기관이 있네요. 자동차요. 자동차 엔진. 이것은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물질을 연소시켜서 거기서 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 열로 피스톤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일이요. 그걸 해보려 해서 자동차를 움직여주는 거. 그게 이제 내연기관이죠. 그래서 요런 기관을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기계 연력학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열기관, 내연기관, 가스터빈, 냉동기 요런 게 이제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계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먼저 계, 주의,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실린더 내에 기체를 집어넣고 여기를 피스톤으로 쭉 눌렀을 경우 이 기체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기체가 아니고 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요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물질과 정해진 공간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개라고 합니다. 개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정해진 물질을 포함한 공간 영역. 우리가 다른 기체가 아니고 요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한정된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요 동작 물질, 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해진 공간 그리고 요 물질을 우리가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란 뭐냐? 이 개 이외의 부분, 개 이외의 부분은 모두 주의라 그래요. 서라운딩. 그리고 경계란 뭐냐? 이 주변하고 이 개하고 경계 있죠. 요 칸막이요. 요것을 우리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요거를 구태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정해진 공간 내의 물질 및 그 정해진 공간을 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 이외의 부분, 그렇죠? 개 이외의 부분을 우리가 주의라 그런다. 또는 그 다음에 경계는 이 개하고 이 주의하고를 구분 지어주는 요 경계요. 요 칸막이, 요거를 우리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연력학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러한 개의 종류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정해진 공간 내의 물질, 그 공간을 우리가 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방개, 밀폐개, 고립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세 개의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개방개라는 건 뭐냐? 개방개라는 건 경계를 통하여 주위와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개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러한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구멍, 입출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물질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그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인 열과 일도 같이 이 개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 출입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개방개 또는 유동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서 본다면 자동차 엔진이요. 그죠? 실린더에 보면은 실린더에 흡기구가 있고 급기구가 있고, 그를 통해서 동작물체가 물질가 들어갔다가 연쇄된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서 배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입출구가 있는 것이 개방개다. 거기에서는 주위와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밀폐개는 뭐냐? 밀폐개. 이것은 비유동계라고도 하는데, 경계를 통하여 주위와 에너지는 이동이 가능하나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한 게다. 요거입니다. 요게 밀폐개예요. 뭐예요? 여기는 입출구가 없으니까 이 물질이 들고 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에너지요. 열과 일은 들고 날 수가 있어요. 열과 일은 그것이 밀폐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립개라는 게 있어요. 고립개라는 뭐냐? 이 밀폐개에서 완전히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도 출입이 불가능해요. 아까 밀폐개에서는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고립개에서는 에너지마저도 출입이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고립개다, 절연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에는 개방개, 그 다음에 밀폐개, 고립개가 있는데, 개방개라는 것은 물질이 들고 날 수 있는 입출구가 있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물질도 출입이 가능하고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 즉 열과 일도 출입이 가능한 것이 개방개고, 그 다음 밀폐개란 뭐냐? 물질, 개 내에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경계를 통해서 열과 일은 출입이 가능한 것, 요 이동이 가능한 것, 그게 밀폐개. 그 다음에 고립개는 뭐냐? 이것은 완전히 입출구가 없어갖고 물질도 이동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도 이동이 불가능한 것. 요거를 우리가 고립계 절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입출구가 있는 게 개방계, 이렇게 입출구가 없는데 단지 물질은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는 통과가 가능한 것이 밀폐계. 입출구가 없어서 물질도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는 게 고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의 종류에 있어서 가끔 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된 거죠. 개방계에서는 질량도 출입이 가능하고 에너지, 즉 일가열도 출입이 가능한 거, 그게 개방계고요. 밀폐계는 입출구가 없어 질량, 물질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에너지, 즉 일과열은 출입이 가능한 거, 요거를 밀폐계. 근데 고립계는 질량도 안 되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고립계라 그러면서 개방계를 유동계, 그죠? 흘러다니니까 유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폐계를 비유동계, 물질이 흘러갈지 못하죠. 그래서 유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동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립계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완전히 절연되어 있다 그래서 절연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단열계라는 게 있어요. 단열계. 계의 경계를 통해서 열의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계가 있습니다. 열의 출입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단열계다. 이렇게 이제 겸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과정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과 사이클. 뭐 과정이나 사이클이나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과정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세스. 그래서 개 내의 동작육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태 변화라 그래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태 변화라 그러는데, 이때 이 상태 변화를 하는 연속적인 경로를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연속적인 경로, 패스를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동작 유체가, 개내의 동작 유체가 1상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P1, V1이죠. 압력이 P1이고 최적이 V1 상태에서 여기요 P2, V2, 압력이 P2고 최적이 V2인 상태로 변했어요. 그때 1상태에서 2상태로 변해가는 이 경로 있죠. 경로, 요거를 우리가 과정이라 그럽니다. 과정. 그리고 1상태에서 2상태로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한다. 요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는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는데, 가역 과정이란 건 뭐냐면 1상태에서 2상태로 상태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압축하는 힘을 없앴더니 그대로 이렇게 2에서 1로 그대로 돌아왔다. 갔던 길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로 왔다. 요걸 우리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역 과정. 그렇지만 1에서 2로 갔다가 그 압력을 없애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간 길하고 온 길하고 틀리죠. 요렇게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변화가 생겨서 돌아오는 것. 그러한 그 과정을 다시 역으로 밟지 못하고 다른 과정을 밟는 것, 요걸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간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가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역이 생기는 일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현상에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 사이클. 1의 상태로 갔다가 1에서 2로 갔다가 다시 2에서 1로 돌아왔을 때 1에서 2로 변화했다가 다시 2에서 1로 변할 적에
처음 상태에서 시작해서 최종 상태로 갔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요거를 우리가 사이클이다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요. 다시 돌아온 경우 우리가 그거를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하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정이요. 과정에는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 과정이 있다는 거. 사이클은 변화의 과정이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우리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상태 및 상태라는 게 있어요. 상태. 그러면 상태라는 게 뭐냐? 상태라는 것은 그 어떤 개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요. 압력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뭐 최적이 얼마다 하는 그 임의의 시점에서의 그때 가지고 있는 값, 물리적인 값 요런 거를 우리가 상태라 그래요. 상태. 근데 상태량이냐 뭐냐? 여기서 물리적 값을 갖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압력이면 압력, 온도면 온도, 최적이면 최적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값을 갖고 있는 거, 크기. 물리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낸 거죠. 개의 상태를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양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연력학에서는 이제 상태량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상태량으로서 압력, 최적, 온도 이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이가 압력과 온도와 최적 이런 관계를 서로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최적, 온도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량에는 몇 가지 구분을 해요. 강도성 상태량, 종량성 상태량, 비상태량.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상태함수나 경로함수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상태량이요. 상태량.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압력, 최적, 온도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연력학적 상태량이라 그러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온도, 습도라든가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모두 상태량이에요. 상태량.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데 강도성 상태량이 있고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강도성 상태량이란 건 뭐냐 하면은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값이에요.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온도, 습도, 압력, 밀도 이런 거 있죠. 이건 단위가 뭐예요? 온도라는 거는 도시예요, 그냥. 습도는 뭐예요? 퍼센트. 그죠? 압력은 킬로그램, F 센치자석 이런 식으로.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질량이 크다고 해서 온도가 커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압력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질량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량성은 뭐냐?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합니다. 질량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 질량에다 질량을 곱하면 전체 질량이 되죠. 그러니까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죠. 최적은 뭐예요? 단위 최적에다가 비최적에다가 전체 최적을 곱하면 전체 최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건 다 질량이 커지면,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값도 같이 커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골라내는 게 자주 나와요. 다음 중 강도성 상태량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래 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고, 다음에 종량성 상태량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거. 온도, 습도, 압력, 밀도 이런 거요. 근데 종량성 상태량은 질량, 최적, 엔탈피, 엔트로피처럼 질량이 커지면 값도 같이 커지는 것,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이 종량성 상태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비상태량이라는 것도 가끔 나요. 비상태량이라는 것은 단위 최적, 단위 킬로그램당 어떤 상태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상태량으로 강도성 상태량을 취급한다. 단위 질량당이니까 이거는 단위 질량이니까 강도성 상태량이죠. 비엔탈피, 비최적, 비중량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엔탈피는 예를 들어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그다음 비체적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 질량당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단위니까 질량하고 상관없죠. 단위 질량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강도성 상태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강도성 상태량. 이렇게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서 지금 상태량이 구분해 있어서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 비상태량 요거 질량의 크기에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예는 잘 기억을 하세요. 온도, 습도, 압력, 밀도는 질량의 크기에 관계가 없는 강도성 상태량이다. 그리고 질량이나 체적, 엔탈피, 엔트로피 같은 거는 질량,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종량적 상태량이다. 그 비상태량이라는 것은 단위 질량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성으로 취급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가 있어요.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 그 상태함수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값이, 상태량이 그 경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 상태에만 관계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는데 이 상태 2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와서 2가 됐던 이렇게 와서 2가 됐던 상관없이 당시 2점에만 왔으면 그때 갖는 값을 우리가 상태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로함수라는 건 뭐냐? 1에서 2를 변했는데 이렇게 해서 왔을 때의 값하고 이렇게 해서 왔을 때의 값이 서로 다른 거, 또 이렇게 왔을 때 서로 다른 거, 이런 것을 경로함수다. 즉 상태 변화 과정 중 개가 취한 경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1과 열 같은 게 그렇습니다. 1과 열. 그리고 상태함수, 그 최종 상태에만 관계되는 것은 온도, 압력, 부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이런 거요. 이런 게 그 상태함수다, 점함수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열은 오직 개와 주의 경계에서만 관찰되는 양이며 개의 성질이 아니므로 상태함수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요. 1과 열은 상태량이 아니다. 상태량이 아니에요. 1과 열은 상태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개의 경계를 통하여 1과 열의 형태를 이동한다.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1과 열을 에너지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상태 및 상태량에 있어서는 상태라는 것은 개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상태량이에요. 그 개의 상태를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 양의 값으로 나타낸 것. 그거를 이제 상태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압력, 온도, 체적 이 세 가지를 연력학 상태량이다, 연력학적 상태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상태량은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태량이 있는데 강도성 상태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갖는 상태값, 질량의 크기에 관계없는 거, 온도, 습도, 압력, 밀도 같은 걸 이제 강도성이라고 그러고요. 종량성은 질량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질량이 커지면 그 상태값도 상태량도 커지는 거. 뭐 질량, 체적, 엔탈피, 엔트로피 같은 거. 요게 이제 종량성 상태량이다. 그리고 비상태량은 단위 질량당 상태량으로 강도성으로 취급한다. 이거요. 비엔탈피, 비자 들어간 거요. 비체적, 비중량. 이렇게 단위 질량당. 이 비라는 것이 단위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량 값이
그것이 거쳐온 과정에 따라서 값이 변하면 경로함수고, 경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종 상태에 온 그 최종 상태에 따라서만 값이 주어지는 거, 그게 이제